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85페이지. 자, 사실 첫 시간이 제일 중요했죠. 지난 시간에 기초,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 있어요? 지적의 3요소 있죠. 지적의 3요소 뭐 있어요? 처지하고 지적과 등. 자, 그런데 여기서 지적의 의미는 뭐예요? 지적. 우리가 이제 요번 달에 분명히 확인할 거는 지적,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게 매년 출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지번이죠. 지번. 지번은 매년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출제되는 게 뭐예요? 지목이죠. 지목은 몇 문제 출제돼요? 2문제. 그러면 지번 지난주에 배웠던 거 1문제, 지목 2문제. 그러면 지난주에 끝난 게 몇 문제예요? 3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예요? 오늘은 5문제 해야 돼요. 5문제. 그래서 거기 85페이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면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그 앞에다 이렇게 한번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돼요. 면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나와요. 가족에 해당돼요. 우리 사람한테도 가족이 중요하듯이 우리 지적에서도 면적, 이게 가족에 해당해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첫 번째, 여기 한번 써봐요. 논점을.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는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걸 초점을 하나 맞춰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단수 처리라는 게 있어요. 단수 처리. 단수 처리가 뭐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끝수 처리라는 거죠. 이 끝수 처리가 결론적으로 요거 이제 뭐예요? 445입이에요? 545입이에요? 545입이죠.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뭐예요? 요쪽 아니면 요쪽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믹싱해서 전체적으로 출제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그 다음에 단수 처리, 끝수 처리 요거에다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논점을 잡았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전체 배웠던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란, 그럼 첫 줄에 한번 줄 거나 봐요. 두 번째 줄. 무슨 면상 넓이라고 써놨죠? 수평 면상의 넓이. 자,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수평 면상 넓이는 어때요? 머릿속에 해야 돼요? 눈으로 안겨야 돼요? 눈으로 안겨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닦아서 노란 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수평 지적.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평면 지적.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수평 지적과 평면 지적이죠. 그러면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2차원 지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3차원, 2차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이죠? 2차원. 그럼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써놔요. 자,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다. 무조건 X입니다.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근데 봐봐요. 공부를 대충 한 사람은 요 집은 한번 풀어봐요. 자, 10명 중에 9사람이 틀려요. 갑자기.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X의 뭐예요? 여기. X죠. 여기 뭐라고 써놨죠? 수직이 아니에요. 수평이라는 겁니다. 막상 시험장 가서 지문에 딱 덤벼들었을 때, 수평이냐 수직이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면적은 이제 여기였죠. 수평이지 이건 수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직 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뭐예요? 수평 면상의 넓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코스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면적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 두시고, 새로 오신 분은 이제 면적. 그러면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평 면상의 넓이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그러면 또 하나 잡을 거는 여기 한번 봐봐요.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전체 배웠던 이제 토지의 표시라는 게 있죠. 토지의 표시 그럼 뭐라고 그랬죠? 바로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재.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건 뭐 이해할 것도 없죠. 그럼 나름대로 뭐 충분히 우리가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요거 전주에 배웠던 뭐예요? 모든 토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 정의하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주워 먹는 문제 봐봐요. 전주의 문제도 풀었지만 어때요? X죠. 봐봐요. 그럼 저희가 자꾸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읽지 말고 집안은 뭐예요? 요거죠.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지금 뭐예요?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요 감을 빨리 잡아두라고. 자기가 해석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해석법학이거든. 그러면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조건 판서로 나와야 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사실은 뭐가 튀어나와요? 전체 배웠던 등기 촉탁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죠? 사실 관계 변동.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논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거기 2번을 가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과 관련돼서 우측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거기에다 빨간 형광펜을 쳐놓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요거는 면적 측정이 대상이 하는 거 사실 외울 것도 없어요. 봐봐요. 서울특별시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 대점.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번 변경. 또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 대라는 것은 왜요? 지난주에 배웠던 지목이죠.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변경이죠? 지목 변경.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몇 필지죠? 두 필지죠.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죠. 두 필지를 합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보죠. 이게 도면이거든. 도면에서 이렇게 이제 경계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계점 좌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이치 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치만 정정이 됐으니까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측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은 측량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봐봐요. 경계복원, 있던 경계를 찾아가거든. 그럼 사실상 측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계복원 측량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죠. 지적 현황 측량이 있어요. 여기도 측량이 있죠. 근데 여기 봐봐요. 지적 현황, 현황을 파악하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적으로 측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요 두 개는 특별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기 이제 85페이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1번의 소재 지번 변경.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죠. 그러니까 소재, 지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3번 지목 변경, 3번의 합병, 자 4번의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이치 동그라미잖아요. 이치. 자 이치만이 잘못 등록된 이치 정정, 이거는 청량할 필요가 없죠. 5번의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경계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는 따로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걸로서 여기 한번 보죠.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럼 무슨 검사를 해야죠? 숙제 검사해야죠. 근데 경계복원 숙제를 안 내줬는데 숙제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어때요?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이게 또 하이라이트예요. 올해 출시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는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놔요. 여기 이제 청강이 드는 사람은 요 현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경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렇게 합쳐봐요. 뭐죠? 현경이. 그래서 자, 현경이는 우리 탤런트 중에 있죠.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이뻐면 통과야.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거 반드시 확인해줘야 돼요. 올해 지적 청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2.5점짜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기 봐봐요. 현경. 왜 현경이라고 외워야 되느냐? 나중에 요 지문에 다 당해요. 봐봐요. 자, 이 지문에 다네요. 봐봐요.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확정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X죠. 어디가 틀렸어요? 확정 청량이 아니라 현황 청량이거든. 그래서 자, 이번 3월달 모의고사에 뭐예요? 요번에 이제 3월달 모의고사를 한번 응시할 텐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올해 아마 3월달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다음 중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거기에다 6번이라고 하나 더 추가해요. 자, 6번. 자, 척관법에서 밑에 법으로 한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죠. 자, 척관법이 뭐예요? 우리가 한 평이죠. 한 평. 한 평, 두 평 하는 거 합평. 한 평은 얼마예요? 3.3이에요. 그럼 100평을 계산해봐요. 얼마죠? 330. 그러면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한산할 때 이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17회 때 2.5점짜리고.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이 대상과 관련돼서 이제 다 대상이 아닌 거와 관련돼서 다 끝났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테두리 들어서 나중에 복습할 때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여기서 당연히 나와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치 정정,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한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고 경계복원과 지적, 현황 청량, 대표적으로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매년 직간접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서 하나 다뤄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두셔야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3번의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외워요. 자, 전자면적 측정법 옆에다 청강이 듣는 사람은 그 앞에다가 도면이라고 써요. 자, 도면이라고 앞에 써서
요거는 이렇게 숙지해요. 그래서 도 동그라미 쳐놓고, 자, 전자면적 적정법에다 전해서 도전, 이렇게 눈으로 눈팅을 해놔요. 요건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니까, 그러면 도면은 뭐예요? 전자면적 적정법에 따른다. 자, 또 하나는, 그 밑에 하나가 있죠. 좌표면적 계산법이 있죠. 거기 앞에는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에다 요 앞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자, 좌표. 그러면 좌표가 핵심이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 그렇게 연결해 두시고, 요 경이라는 것은 경자 동그라미 쳐서 요 밑에 경을 한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무슨 측량이죠? 경의 측량. 이렇게 해두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복습을 가면, 아, 도전이구나. 도면은 전자면적 측정법.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자, 경함은 무슨 측량이다? 경의 측량. 그래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봐봐요. 요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되거든. 봐봐요. 어때요? 더 쓰죠. 요 지문이 쉽지가 않아요.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이걸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지금 과목이 얼마나 많아요.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은 6과목이죠. 참 그래요. 우리가 사실 여기 봐봐요. 2차 과목은 사실 뭐예요? 전부 이겁니다. 나중에. 사실 암기야, 암기. 80%가 암기야, 사실. 2차는 암기력 테스트예요. 그럼 1차 과목은 뭘까요? 1차도 사실 암기야. 근데 암기와 플러스 이해가 바로 포인트가 돼야 돼. 이해. 그러니까 6과목을 전체적으로 암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오죽하면 뭡니까? 우리가 인천에 이제 누님이 있어요. 어떤 누님이 있었냐면, 자, 합격을 했어요. 1차, 2차. 합격을 했는데, 자, 둘이 이제 2년차, 저한테 이제 1차를 듣고 합격하고, 2차 또, 2차 이제 뭐, 공시법도 저한테 들었죠. 근데 이제 2차를 이제 하도 뭐가 안 돼, 이분은. 민법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이. 그럼 민법 몇 점이에요? 40점 맞고 학교는 80점 맞아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한 몇 월 달 정도에 왔는데 한 5월 달 정도에 왔어요. 자, 근데 이제 2차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2차를 보는데, 자,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2차 과목들 얼마나 암기할 게 많아요. 합격하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여자분들은 딱 세 군데 가요. 첫 번째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따러 가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이제 컴퓨터로 배우러 가요. 그럼 두 개 다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살 빼러 가요. 살 에어로빅 댄서로 이제 갔는데, 에어로빅 댄서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작을 외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루 만에 때려치고 나왔대요. 왜? 얼마나 지겨웠으면, 뭐가 지겨웠으면, 암기가 지겨웠으면, 오죽하면 그럴만도 해요. 그럴만도 하다라는 거야. 얼마나 암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때려치웠다고, 뭐 합격자 모임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얼마나 둘이서 웃었던지. 그래서 뭐 얼마나 암기할 게 많아. 그럼 봐봐요. 이런 것들은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눈팅을 해요. 아, 우리 공인중개사 도전한다. 도면은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르고, 좌표니까 좌표면적 계산법, 경이니까 무슨 측량? 경의 측량. 그러면 경의 측량은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요? X야. 이미 여러 번 출제된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요 한 지문 외우려고 뭐예요? 초가상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상관 다 키우는 거나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는 거. 그러면 감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면적 측정의 방법은 이렇게. 2개 딱, 그 정도. 그래서 도전, 좌표 면적 계산법, 경함은 경의 측량. 그렇게 우리가 잡아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4번에 면적의 결정 방법. 거기에다 이제 별표 3개 해놓고, 자, 면적 결정 방법과 관련돼서, 자, 그 옆에다 이제 단수 처리라고 써놔요.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단수 처리. 오사오이법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요번 3월달 모의고사에 둘 중에 하나예요. 보나마나 선생님들은 요 5452반이면 요 면접 측정의 대상이 아닌가. 우리 한번 나중에 3월달 모의고사에 한번 보세요. 뭐 제가 뭐 출제는 안 했지만 벌써 두 가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축척을 알아야 돼, 축척. 그러면 자, 87페이지 가서 우측에 자, 맨 위에 청강이 듣는 사람은 요걸 한번 써봐요. 요렇게 해서. 자, 크게 한번 써봐요. 요렇게 해서. 자, 우리 지난주에 복습 경험해서 같이 곁들여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도 따로따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럼 봐봐요. 여기 600분의 1이 분자의 분모예요. 분모죠. 어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가 분모, 분자라고 물어봤더니, 분자래요. 우리 누님들이. 그러니까 아직 분자, 분모, 학창시절에 분자, 분모 뭐 헷갈리겠어요. 오죽하면 봐봐요. 학교론 선생님들이 뭐예요? 학교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할까? 여기 오는 분모고 요거는 분자다. 엄마가 아들을 얻는다. 그래서 위에 거는 분자, 밑에 거는 분모. 진짜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여기 이제 분모죠. 분모 2배 해봐요. 몇 분의 1? 자, 1200분의 1. 자, 2400분의 1. 2400분의 1. 자, 여기 이제 규칙을 해보라고요, 규칙. 요게 이제 1000분의 1이죠. 요게 이제 건너뛰니까 몇 분의 1이에요? 요게 3000분의 1. 요게 6000분의 1이야. 자, 그럼 봐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2차 강사들의 모의 특징들은 제일 유능한 강사는 뭐냐? 이걸 마련해 주는 거야. 뭐예요? 규칙. 규칙을 마련해 주는 거야.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500분의 1, 600분의 1, 그냥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오는 것보다 약간의 규칙. 봐봐요. 여기 촉강이 듣는 사람들은 봐봐요. 여기 분모 2배 하니까 얼마죠? 1200분의 1, 여기는 24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이죠. 그러면 요거 한번 잠시 보류고 하고, 어디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거기 110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110페이지가 아니라, 거기 한번 보죠. 자, 아마 문제가, 기출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몇 페이지냐면 103페이지네. 103페이지. 자,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네요. 풀어보세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되죠. 그렇죠? 자,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오늘 뭐예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봐봐요. 자, 자기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 뭐예요? 과목이 많다 보기 때문에 암기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암기를 하실 때 뭐예요? 자기가 암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령이야, 요령. 문제풀이도 요령이라는 겁니다.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지금 제 최고령이 몇 살이냐면 연세가 83세 할아버지가 계셔. 얼마나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오시겠어요. 치매 방지용으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이분도 공부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봐봐요. 얼마나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쉬운 문제냐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이게 어렵다고 뭐예요?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많아서? 과목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과목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얻고.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러면 그 위에다 이렇게 나눠봐요. 이제 이렇게 천상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나눠서 공통점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기는 뭐예요? 100단위에 1000단위예요.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죠. 요거하고 비교하면 요거는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이 돼. 그러면 요 사이에다 써요. 요거는 0.01, 0.01이라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0.1자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추라는 거야. 이게 끝수 처리예요. 요거는 0.1이라도 정수로 나타나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럼 대축적은 뭐예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추고, 자, 소축적은, 자, 천단위 축적은 정수, 자연수로 뭐예요? 끝수를 맞춰서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거는 좀 이해가 수반이 돼야 돼. 자, 봐봐요.
자, 여기가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89.76 있다. 그럼 89.76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것수를 맞춰봐요. 얼마죠? 자, 89점, 뭐예요? 8이죠. 자, 89.75다. 것수를 한번 맞춰봐요. 얼마죠? 자, 89.8이죠. 자, 89.74는 어때요? 89. 얼마예요? 7이죠. 무슨 호입했죠? 4, 호입을 했죠. 그렇죠. 우리 평균 정산할 때. 그러면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 올리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봐봐요. 자, 이걸 4, 호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4, 호입을 하게 되면 얼마죠? 123점. 얼마죠? 첫째 자리까지. 4. 요거는 123점 얼마죠? 3이죠. 요거 한 번 더 해봐요. 246.7. 요거 한 번 더 해볼래요? 246.6이야. 그럼 봐봐요. 자, 4, 호입을 하게 되면 두 필지만 4, 호입을 하게 되면 호수가 발생해. 0.1 호수가 발생해. 국토는 넓어져요. 넓죠. 그러면 엄청난 장부상 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조심할 거는 우리 대축적은 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둘째 자리가 5로 딱 잘라졌을 때 여기 앞에만 봐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는 올려줘라. 123.4가 돼. 여기는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그럼 버리라는 이런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6.6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대축적은 요 끝자리가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123.351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영어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5를 초과했죠. 그러면 여기는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3점, 요거는 4가 되겠죠. 것수를. 근데 여기 우리 형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 123.251이다. 그러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5를 초과했어. 근데 앞에 짝수에 올수예요. 짝수죠.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조건 올리는 거야. 5를 초과할 때는. 그러면 여기는 123.3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자, 122.251하고 123.25가 나왔을 때, 요 두 개는, 이거는 5를 잘라 먹어줬으니까 앞에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는 거고, 근데 여기는 5로, 둘째 자리를 5를 기준하는데 5를 초과해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홀수 짝수 볼 게 없어요. 무조건 올리면 돼. 이게 바로 5, 4, 5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요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123.5예요. 그러면 첫째 자리, 요거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그러니까 124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122.5다. 그러면 첫째 자리가 5죠. 앞에 짝수죠. 그럼 버려라. 122로 등록한다라는 거야. 근데 어려움이 없는데 맨날 요것만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대축적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것을 마치고, 우리 소축적은 정수, 자연수까지 것을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그게 86페이지. 87페이지 상단을 가봐요. 도표가 하나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줄 쳐놓고 600분의 1. 그러면 그 옆에 0.1 동그라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럼 0.1까지 등록한다라는 거죠. 그럼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0.05를 초과한다. 올려, 무조건. 0.05 미만이면 무조건 버리면 돼. 근데 3번에 0.05일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는 올리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는 버린다.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게 무슨 오입이에요? 5, 4, 5입이라고 그러는 거야. 써놔요. 5, 4, 5입. 그럼 거기 천단위 축척에서 1제곱미터 동그라미 쳐놔요. 제곱미터 이하 한 가지까지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며 0.5초가 올린다. 0.5 미만 버린다. 0.5로 끝날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홀수 올리며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는 버린다. 무슨 오입? 5, 4, 5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제 측정 면적이 327.86. 그러면 둘째 자리가 5가 아니라 6이네. 5를 초과했죠. 그럼 올리면 돼. 327.9. 426.14. 둘째 자리가 4니까 그러면 426.1. 527.5. 둘째 자리가 5로 끝났네.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홀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527.8. 자, 542.45.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그럼 앞에 짝수니까 버려라. 542.4. 자, 937.05죠. 5로 끝났죠. 0 버려야 되겠죠. 937.0. 자, 345.251. 둘째 자리가 5죠. 5로 끝나지 않았죠. 5를 초과했죠. 그럼 홀수 짝수 버릴 게 없어. 그래서 0.345.3이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등록 면적이 우리 대축층은 0.1이죠. 그러면 봐봐요. 자, 산출 면적이 얼마이죠? 0.03이죠. 어디가 커요? 산출 면적이 커요? 등록 면적 단위가 커요? 등록 면적 단위. 건물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 단위로. 얼마다? 0.1. 자, 밑에 이제 촌단위 축적 한번 보죠. 526.7 있다. 그러니까 527. 364점 있다. 버리면 되죠. 자, 393.5다. 5로 끝났네. 앞에 솔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예요? 394. 자, 976.5다. 5로 끝났네. 6 짝수네. 버리 976. 자, 760.5. 5로 끝났네. 앞에 0이니까 버리 824.51. 첫째 자리가 5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825. 자, 그럼 측정 면적이 0.03이래. 그럼 등록 면적이 1이니까 뭐예요? 어디가 커요? 1이 커죠. 그러니까 1로 등록하면 돼. 그게 매년 출제되는데 그렇게 헷갈리나 봐요. 이 부분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 이제 출제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는 집에 가셔서 뭐 할 것도 없어요. 면적과 관련돼서. 그럼 결론적으로 자니까 이제 이거 봐봐요. 면적 실생이 대상이 아닌 것.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무슨 처리, 단수 처리, 거수 처리, 무슨 오입, 오사, 오입.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요 두 문제를 내놨어요.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오늘 프린터 나간 거 있죠.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겠지만, 면적과 관련돼서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든지, 두 문제가 나오든지.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을 가지고 한번 행사하면 됩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계가 있죠. 자, 경계. 경계는 앞에다 별표 5개를 딱 해놔요. 경계도 매년 출제가 돼. 요거는 경계는 바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울타리에 해당돼. 울타리. 자, 우리 이제 경계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경계란 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자, 전체 우리가 했죠. 경계란. 요 필지벨에다 형광펜도 닦아놔요. 필지벨. 자, 필지벨.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배 등록한 선. 이거 뭐예요? 경계야. 근데 여기에 조심할 거는 요 밑에다 하나 써놔요. 자, 지행별로 이름은 틀려요.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벨이야. 그러면 자, 우리 복습하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정갈 직선으로 지적 공배 등록한 선이 뭐다? 경계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자, 여기. 이게 매년 출제돼. 이게 별표 3개짜리야. 자, 경계 결정 기준. 자, 그 옆에다 논점을 하나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몇 개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이 뭐냐? 좀 이따 살피기 전에. 자, 89페이지 한번 가서. 자, 지상경계 이치 표시, 그 가로 4번은 별표 하나 놓으세요. 요거는 그 옆에다 뭡니까? 감초라고 써요. 요 지문은 감초 지문이라고 써요. 이 감초 지문이 뭐냐면 한방 자를 때 감초가 자꾸 들어가거든. 경계가 나오면 그 지문은 늘 유입되는 지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직의 지상경계는 뚝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한번 익숙해두면 돼요. 한 번만 읽어두면 돼요. 자, 이번에 가니까 원칙에 한번 가봅시다. 경계 결정 원칙. 자, 그 옆에다가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원칙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한 필지를 그려봐요. 자, 그려놓고 그냥 한번 쭉쭉 읽어요. 요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경계네, 경계.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요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경계네. 요거 경계네. 요거는 경계점 좌표네. 요거는 경계네.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 원칙은 뭐냐?
5개가 있네. 5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걸 좀 기준으로 잡아서 몇 개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경계는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그래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경계 국장주의. 국가, 내용 가서 국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자, 여기 봐봐요.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그 밑에 경계 직선주의라는 게 나와요. 자, 경계 직선주의는 거기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최단거리라고 써요. 최단거리. 경계 직선주의는 최장거리를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최단거리 없으니까 하나 적어놓을까요? 자, 3번에 여기 봐봐요. 경계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여기 봐봐요. 한 줄이죠. 그래서 여기 경계 불가분의 원칙 줄 쳐놓고요. 자, 축척 종대의 원칙. 요거는 뭐예요? X축. 요거는 Y축이죠. 그래서 축척 종대의 원칙. 그러면 쭉 가서 내용 중에 큰 도면에 따른다 줄 한번 떠나요. 자, 큰 도면. 즉, 대축척이라고 줄 쳐놔요. 대축척 병력의 경계를 따른다. 자, 여기 봐봐요. 경계. 요거 5번이죠. 경계는 잡아당기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부동성의 원칙. 자, 그러면 경계 결정 원칙들을 해올 때 한번 연습 좀 한번 하고 가죠. 봐봐요. 첫 번째.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그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연습만 해놓으면 돼요.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다.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한 줄이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영어는 X축, Y축, 축적 정대 원칙. 잡아당겨, 안 움직여.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5번에 부동성의 원칙. 요거는 한번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요거는 지목 결정의 원칙으로 자꾸 거짓말을 친다. 나중에. 자, 그럼 또 하나 잡을 거는 거기 밑에다 주의라고 하나 써놔봐요. 주의. 자, 주의. 자,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자, 지적도면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경우 500분의 1에 따른다. O의 X. 네. 자, 봐봐요. 자, 요거하고 비교해봐요. 대축적이 어디죠? 500분의 1. 그러면, 자, 큰 축적에 따르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5죠. 이거는 뭘랑 연결되는 거죠? 축척 종대 원칙. 요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축적 종대 원칙이 요 지문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축적 종대 원칙은 대축적, 그 큰 도면에 따라준다라는 거. 그것만 연결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자, 뒷장을 넘기면 이제 긴장할 게 하나 나와요. 90페이지. 자, 90페이지 관련돼서 경계 결정 기준. 그걸 이제 별표 3개 넣고 요거는 외워야 돼. 이제 봐봐요. 자, 가로 1번에 가니까 기산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자, 1번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동그라미. 없으면 어디로 한다? 중앙 줄 쳐놓고요. 2번에 가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는 줄 쳐놓고 하단부. 자, 3번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 줄 쳐놓고 상단부.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헷갈리니까 절토된 부분에서 절자 동그라미잖아요. 절. 상단부에서 상해서 앞으로 절상이라고 외워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2번하고 3번이 헷갈리거든. 절상. 자, 4번에 해면수면 줍쳐놓으세요. 그러면 최대 만조이. 4번은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최대 평균이 아니에요. 5번에 가니까 제방 줍쳐놓으세요. 바깥쪽 어깨 부분. 오른쪽 가니까 자, 제방 줄 쳐놓고 바깥쪽 어깨 부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우고 가보자.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뭐예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거 가자고요. 중앙. 높낮이가 있어요. 이때는 어디에? 하단부. 자, 절토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상단부. 자, 바다 그러면 최대 만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자,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자, 이거 보면 요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거는 뭐 반드시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높낮이가 없다. 중앙. 높낮이가 있는 경우.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선. 요걸 자꾸 외워줘야 돼. 그러면 요번에 이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경계 문제가 나오면 요 문제가 나와요. 약간 어렵게 나온다면 오른쪽 가서 가로 2번 가보죠.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확인학습 거기 있는데 그 위에다 하나 써요. 요렇게. 자, 참고 표시하고. 자, 이렇게 써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산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 경계, 즉, 민법상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차이점은 자기가 써놓고 여기에다 흥황편 써놔요. 자, 없으면 도산경계. 있는 경우는 실제 경계. 즉, 민법상 경계에 따라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 없다, 그러면 도산.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여기 봐봐요. 써놔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도산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실제 경계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써놓고, 이걸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봐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거는 뭐에 따라줘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상단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바깥쪽 계산. 근데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요 세 개는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는 거예요. 사적 분쟁이 생기면. 자, 그럼 그 옆에, 박스 옆에 한번 가봐요. 가로 2번에. 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행강편잖아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 1번의 1, 2, 3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행강편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건 말은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걸 믹싱을 한번 해봐야 돼. 자, 봐봐요. 자, 요거하고 믹싱을 해봐요. 봐봐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적용은 요 세 가지만 적용이 있다는 걸 조심해 놔야 돼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쉽게 출제되면 요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자, 하나 세 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되는 경우,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는 거. 조심해서 우리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반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절상, 상단부고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요거는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히 외우고 가자고요. 그러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조심해 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가로 3번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거기 가로 4번을 별표 3개를 딱 켜놓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계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자, 위에다 참고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A적으로 가능한 게 있어. 시험은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잡아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 코드를 만들자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봐봐요. 자,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자, 봐봐요. 여기 5층 건물이죠. 그래서 옛날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서울에서 가장 흉측한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사진으로.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버렸어요.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철거가 되니까 한쪽은 멀쩡하죠. 그러면 옆에 뭐 철근이 있으니까 녹이 쓸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판결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제 봐봐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건물이 철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 자, 이제 봐요. 자, 몇 페이지죠? 한 페이지죠. 자, 설명을 들어야 돼. 이건 아주 설명만 들으면 아주 중요해요. 봐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이 전부 들어갔어요? 일부만 들어갔어요? 일부. 그러니까 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때려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무슨 개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예요? 학교죠, 학교. 자, 학교예요. 자,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을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봐봅시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 나왔는데, 민법 교수님, 누구죠? 민법 교수님 우리 학원에 계시죠? 한 분은 제 후배야. 3년 후배야, 3년 후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랬더니, 봐봐요. 자, 학교에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건물이 철거가 된 거야. 담벼락이 벽이에요. 담벼락이 벽이야.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 하필 이 담벼락이 벽이 돼 있을까? 새 집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담벼락이 학교, 집벽인 거야. 이게 무슨 사업이죠? 학교 용지죠.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야. 근데 요 집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잘라낸 거야. 그러니까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 공공사업을 벌릴 때. 자, 하나 또 찾아냈네요.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한 필지예요.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요거는 안쪽에 있고, 요거는 밖에 있어요. 이쪽으로 잘라낼 수밖에 없어.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선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지만,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내자고. 자, 불안이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자 동그라미. 우리 약속을 하는 거야, 이제. 공공사업에서 공짜 동그라미. 자, 그러면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원래는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동그라미.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학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암기코드를, 요렇게 암기코드를 만들어 놔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 요렇게 해서 놔요. 자, 학사공도라고 써요. 어차피 외워야 돼, 이거는. 이거는 안 외우면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 경계는 맞서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뭐냐면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 학사공도.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렇게 외워 들어갈 거예요. 학사공도, 학사공도, 학사공도. 이렇게 해서.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학이 뭐예요? 확정 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칠판을 봐서. 자, 제가 너무 많이 속았어요. 우리 형님, 누님들한테 믿어왔건만 집에 가서 자율적으로 좀 외워라 그랬더니 맨날 안 외우고 맨날 틀리고만 하래요. 그냥 요 수업 시간에 그냥 외우고 가요. 자,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야 안 돼. 되죠? 읽어봐요. 학사공도. 그러면 확정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공공사업에서 지목이 몇 개인지 한번 쳐봐요. 공공사업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면 도로, 제방, 하청, 부거, 유지 행강 편차나요. 요 유지를 유원지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다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유지,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그러면 2번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앞으로 이렇게 외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적어놔요. 자, 앞으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 8개를 이렇게 적어서 우리 지목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여기 학이 뭘까요? 학교용지. 철이 뭘까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요거 특히 요 부분 조심해야죠. 유원지가 아니라 뭐다? 유지. 도가 뭐예요? 도로죠.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사업에서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요렇게 외워 들어갈 거예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이 부분. 일단 요거 2개를 무사 통과해야 되고요. 요거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머릿속에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4번으로 가보죠.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그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놔봐요. 자, 4번 옆에다 이렇게. 요게 몇 페이지죠? 자, 4번. 자, 92페이지 4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죠. 그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놔봐요. 이렇게 한 줄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분할을 한번 해봐요. 뭐가 생겼죠? 경계가 생겼죠. 이 지상경계가 생기면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로 1번을 가봐요. 자, 현강편차나요. 자, 지력소관청 현강편차나요. 자, 지상경계는 빨갛게 칠해놔요. 자,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 새로 정한 경우는 같이 읽어봐요. 무슨 등록부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줄 쳐놓고 작성 관리한다. 자,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예요. 자, 봐봐요. 다음 중 경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지석조관청 토지 등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래서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상경계야. 그러니까 지상경계니까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만약 지상경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라면 뭐가 될까요? 그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작년에 출제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잡아놓고, 오른쪽 가봐요. 93페이지. 자, 1번에 소재 줄 쳐놓으세요. 자, 2번에 지번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2번, 3번, 2번과 관련돼서 지목 줄 쳐놓으세요. 특히 지목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자, 그러면 우리 토지 표시사항에서, 우리 토지 표시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 표시사항에서 소재, 지번,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 자, 3번은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한정한다. 줄 쳐놓으세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출제할까요?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 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등록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책을 읽어나가는 거야. 자, 4번입니다. 4번, 5번, 6번은 눈팅에 나와요. 경계점 이치 선언도, 경계점 줄 쳐놓고. 5번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줄 쳐놓고, 경계점 이치 줄 쳐놓고요. 경계점에만 줄 쳐놓으라고. 이거는 따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특히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2번과 3번을 우리가 조심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봐봐요. 이건 뭐예요? 또 까먹었다. 중앙. 높낮이가 없을 때 중앙. 높낮이가 있을 때 하단부. 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예요. 제방은 뭐예요? 우리
해면은 최대 만주의, 호수는 최대 만수위가 되고요. 제방에 대해서는 바깥쪽 어깨선, 요 세 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무슨 경계에 따른다. 바로 소유권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상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간통하게 할 수 없지만 A적으로 가능한 거. 학사, 공도,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자,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뭐야?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따끈따끈하죠. 그럼 작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요. 그 밑에 옆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약방의 감초 지문이네. 2번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이치 설명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어때요? X죠.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자, 3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그러면 그 분할 옆에다가 이렇게 해봐요. 분할시켜봐요. 이렇게 한 필지를 그려봐요.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 한 필지를 그려놔서 이렇게 분할해봐요. 뭐가 생겼죠? 지상경계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지상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하는 거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자, 4번에 수면 줄 쳐놔봐요. 수면. 자, 수면 툭 치니까 어디로 가요? 최대, 만수, 2. 자, 공유수면 매립제, 제방 줄 쳐놔봐요. 제방 줄 쳐놓고, 바깥쪽에, 안쪽에, 바깥쪽 어깨선. 이게 문제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입이 10개라도. 그러니까 매년 출제가 되는 게 요 편편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배울 거는 다 배웠어요. 자기가 써먹을 건 이제 까먹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면접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 경계도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틀리는 것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솔직한 말로 까먹어서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은 몇 번 해야 돼? 반복은 나이대랑 반복해야 돼. 제가 52살이니까 뭐예요? 저도 새로운 강의를 하려면 52번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요. 선생님 저는 20대예요. 그러면 23살입니다. 좋겠다. 23번 반복했어. 그렇죠. 젊어서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40살이에요. 그럼 40번을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얼마나 그럼 봐봐요.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짜로 합격한 게 아니야. 자기가 나이대 순서에 반복을 해야 머릿속에 암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나름대로 오늘 면접과 경계. 그러면 봐봐요. 면접과 관련돼서 뭐예요? 두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가끔가다.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거 하나 출제되고 요거는 지적 측량 쪽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출제돼서 그래서 두 문제 최소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되고요. 경계와 관련돼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경계 결정 기준과 요거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A적으로 가능한 거 학사 공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요거보다 더 좋은 암기 코드는 없어. 그래서 뭐예요? 자, 요걸 자꾸 신주단지듯이 계속 우리가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 자,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조심해놓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면접과 경계를 우리가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지적 넘겨보죠. 지적을 넘기면 뭐가 나와요? 지적 공부가 나오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